여보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샤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그쵸. 그 샤샤님이 이렇게 항상 뒤쪽에서 이렇게 사연을 하다가,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땡겨진 것 같아요. 네, 아,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음, 너무 늦은 시간에 내려와서 뭐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쵸,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 샤샤님이 약간 그 음질이 틀릴 거예요. 지금 야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 네, 음질은 병원, 괜찮대요. 여기 로비인데 좀 울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프시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엄마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 꿈에 나오셔가지고 외할머니. 병원 데리고 가보라고 해서 건강검진 받다가 갑상선암 발견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보호자로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유, 저희 엄마 멀쩡하세요. 근데 진짜 초기에 딱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운이 좋게도 한 몇 다행이다, 달 그래도. 지나긴 했는데, 예, 암세포도 안 자라고, 음, 수술도 이제 깔끔하게 잘 되셔가지고, 그런 병원이라면 뭐 또 환영이죠. 왜냐면은 빨리 그 치료가 된 거고 빨리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라 뭐 안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무겁진 않겠네요. 예, 그쵸. 어,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된 거라 증상도 전혀 없으셨고, 진짜 예, 다행이다, 진짜로. 아이고, 예, 그래도 그러니까요. 좋아요. 오늘 그러면은 걱정을 했거든요. 사연 얘기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연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그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사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부분입니까? 아,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제 썰이 워낙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저도 그게 사실 정말 최초로 들어가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있었던 큰 사건들만 추린 거라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무래도 더 맨날 많아도 돼요. 더 많아도 돼. 그냥 그런 거 신경 네, 안 쓰셔도 돼요. 네. 제 사연은 이제 사실 짤막한 거 정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말 희한한 거 이런 네. 거만 조금 남아서 그래서 음, 요즘은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그 남동생 제이 걔네 네. 할머니가 무당이셨던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됐다 보니까 음, 요즘은 걔네 할머니 얘기랑 제이 얘기를 좀 많이 듣고는 있어요. 음. 아무래도 제가 있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제이가 최초로 귀신을 보게 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그러면 그 7살? 아니요, 제가 7살 때부터 봤었고, 네. 제이는 17살 때, 그러니까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기 시작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샤샤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잠깐만. 그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반말로 사연을 신청을 했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 한번 살짝 받게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은 음, 하는데, 저는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반말보다는 솔직히 중대가 음, 조금 편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혹시 이거는, 그 네, 반말하고 나서 네네. 고객 응대할 때 반말로 하신 건 아니죠? 아, 그러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아, 네. 네. 우선 제이도 집안 자체가 계속 빌고 신을 모시는 집안이에요. 이제 그래서 한창 이제 제가 신내림 받았을 적에 귀신을 굉장히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본 거는 아니지만 정말 드물게 너무 또렷하게 보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제이가 최초로 귀신을 보게 된 사건이기도 하고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이제 신내림을 거부하게 된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제이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이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막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농구도 하고 막 그러던 활동 있는 아이였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도 점심 먹고 사실 점심시간에 그 쉬는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그 낙간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반 남자애들이랑 이제 축구를 했었대요. 그렇게 한창 축구를 하다가 막 상대팀이었던 옆반 학생이 태클을 걸었는데 이제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잘못 그 부딪히면서 팔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대요. 아무래도 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계속 출장을 다니고 하셔서 일주일간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딱 한 번 다녀가셨고, 그 외에는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보호자로 있으시면서 간이 침대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팔뼈에 금이 간 거라서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하면서 약간 불편하기는 했지만 막 링겔 맞고 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니고 또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니까 병원 내에서도 여전히 막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니곤 했대요. 이제 대학병원은 아닌데 제법 좀 큰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몇 층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위 말하는 약간 5개 정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주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흡연하시는 좀 그런 장소로 쓰였대요. 그래서 저희도 병실 안이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5개 정원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바람도 쐬고 그랬었는데 이날은 정확히 제이가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내리던 날은 수요일이었다고 해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라서 요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이는 생각보다 좀 비 오는 날도 좋아하는 편이었고 은근히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5개 정원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보통 비가 와도 흡연하시는 분들 한 분 계실 법도 한데 아무도 없더래요. 대신에 이제 한쪽 구석에서 그러니까 5개 정원의 그 담에 기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체구가 좀 작긴 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한 중학생 정도? 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고 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그냥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온 아이 같았다고 제이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종합병원도 좀 그렇듯이 장례식장이 있었고 야외 옥상에 있는 그 위치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거기 서 있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 우는 곡소리도 막 들리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날도 이제 곡소리가 막 빗소리 사이로 나고 있었고 여자의 복장이 이렇게 짙은 남색 티랑 검은색 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왔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즉 근데 비도 오고 좀 기분이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이가 오지랖을 부린 거죠. 근데 자기보다 좀 어려 보이는 여자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층 편의점까지 달려가가지고 우산 하나를 사들고 다시 올라갔대요. 근데 제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가지고 아, 여자애가 갔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여자애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거든요. 쥐도 나고.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런 기색은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그 자세 그대로 있어서 이제 제이는 그걸 보고 또 짠하다고 또 느끼고 이제 우산을 펴가지고 그 여자아이한테 씌워주면서 말을 걸었대요. 안녕?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여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제이를 올려다보면서 빤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죽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이는 그거를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 여자애가 죽은 귀신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아니 보통 그도 그럴 게 사실 막 귀신이라고 하면 막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살개가 아닌 이상 귀신이 막 젖어 있다는 그런 생각은 못 하잖아요. 막 비가 내려도 몸을 관통 이렇게 통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투명하게 보인다거나 귀신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비도 맞고 있었고 머리카락 아래로 막 물방울도 떨어지고 우선을 여자아이한테 막 들려주면서 여자의 손도 만져보긴 했었는데 좀 많이 싸늘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를 맞아서 체온이 떨어졌다고 떨어져서 이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만져지기도 했었으니까 귀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대요. 여튼 안타까운 마음에 제이가 너 몇 살이니? 난 17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 난 여기 다 학교 다녀. 혹시 뭐 이 주변에 사니?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자애가 단답이긴 해도 막 조곤조곤 대답을 하더래요. 나이는 14살이고 어느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주변에 사는데 최근에 이사를 왔다고. 뭐 전화가 왔다니까 뭐 친구들 많이 사귀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동네 와서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이는 친구도 많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제이 감수성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3살 오빠잖아요.
그 여자애한테 아 나는 아직 고1이라서 야자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녀. 뭐 심심하면 우리 학교 찾아와서 나 찾아. 나 며칠 뒤에 퇴원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혼자서 막 주저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인의 할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너 어디냐고. 아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구나. 그렇게 생각에는 제이가 여자아이한테 아, 내 휴대폰 번호야 이러면서 또 알려주고 다음에 많이 힘들면 연락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죠.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그 여자애가 막 눈에 밟혔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막 병실로 내려가서 아, 할머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평소처럼 왜 이리 늦었노 하시다가 그러니까 제이 뒤쪽을 막 보시면서 싸늘하게 표정을 딱 굳히시더래요. 그럼 제이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니 어디 다녀왔노? 그러니까 제이는 옥외 정원 다녀왔다고 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물어본 거죠. 아니다 내가 잘못 물어봤네. 니 누구랑 있었노? 근데 내가 뭐 누구랑 있다가 온 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이는 아, 별 대수롭지 않게 여자애랑 있었다고 그냥 주저리 할머니한테 또 얘기를 했대요. 나이는 14살인데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나 봐. 장례식장 온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되게 화를 막 겨우겨우 눌러 참는 듯한 막 그런 표정을 지으시고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네 거기 가지 마라. 알겠나? 이러시더래요. 제이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항상 어디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녀도 할머니가 이때까지 터치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지 말라니까. 근데 애들이 또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왜 꼭 왜? 이렇게 하고 딱 물어보는 것처럼. 제이도 왜 안 되냐고 또 물어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정확히는 할머니가 모시는 분이 할머니한테 일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이가 단단히 홀려가지고 죽은 놈한테 지 데려가려고 줄줄 얘기하고 왔다고.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거든요? 오지랖 부려서 뭐 심심하면 자기 찾아오라고 하고 학교는 어디고 연락처 같은 거 알려주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 얘기하고 그러긴 잘 않잖아요. 잘 그러진 않는데 제이는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제이는 귀신을 겪어보거나 뭐본 적도 없었고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홀렸다? 이게 그냥 실감이 나지가 않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할머니가 뭐 모시고 기도하는 거지 제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나이 때 그렇듯이 그냥 모든 게 다 거짓말 같고 지어낸 것 같고 그때는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우리는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신을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겪어본 게 아니면 좀 거짓말 같고 허구인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이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네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할머니는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뿐인 손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 1층에 죽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팥이랑 쌀이랑 소금을 좀 얻어 오셔가지고 비닐봉지에 담고 꽉 묶어다가 제이한테 이제 베개 밑에 두고 자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이 입장에서는 아, 할머니가 너무 과민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대요. 알겠다고 그냥 받기만 하고 할머니도 너무 유난 떤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거를 이제 병원 침대를 보면 머리맡이나 이제 다리 쪽에 보면 약간 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 베개 밑이 아니라 그냥 그 틈에다가 대충 밀어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밤에 제이가 갑자기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도 이제 할머니가 나가는 거 자제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막 자니까 아, 내가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그냥 깬 건가? 싶어서 이제 천장만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스마트폰 보급 전이라서 휴대폰으로 뭐 보고 막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장만 보다가 아,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주변에 그냥 산책 좀 할 겸 이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할머니가 옥외 정원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그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잊어먹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옥외 정원에 가니까 낮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여자아이가 막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자정을 막 지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까지 그 여자애가
낮이랑 똑같은 차림으로 거기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쎄한 느낌을 받은 제이가 병실로 돌아가려고 다시 이제 그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여자애가 말을 걸었대요. "나 어디 가?"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이가 여기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야지 늦었잖아." 이렇게 얼버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마치 그 안에서 걸어 잠근 것처럼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또 문을 계속 막 덜컹덜컹 열면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는 동안에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여자애가 제이의 바로 뒤까지 와가지고 가지 마. 너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고 그때 소름이 쫙 돋고 다리에 막 힘도 풀려가지고 제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어버버 하고 있는데 여자의 목이 막 갑자기 뱀마냥 쭉 늘어나더니 주저앉은 제이를 감쌌대요. 그리고 막 제이 귓가에다 대고 혼자는 너무 외로워. 같이 가. 나랑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제이의 몸이랑 목을 막 이렇게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대로 죽는 건가? 할머니 말씀 좀 들을 걸. 이렇게 하고 거의 자포자기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문이 열리면서 진짜 막 영화의 어떤 한 장면처럼 진짜 눈도 못 뜰 정도의 환한 빛이 막 들어오더래요. 너무 밝아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러고 있는데 여자애가 막 괴로워하면서 제 몸에서 막 떨어져 나갔고 그 빛 사이로 어떤 할아버지 호통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어디 작것이 감히 어려 죽은 게 불쌍해서 불쌍타 불쌍타 하고 이놈만 건사하려 했더니 결국은 네가 손을 대는구나. 이렇게 막 하시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여자애는 여자애대로 막 서럽게 눈물을 막 뚝뚝 흘리더래요. 여자애도 막 울면서 악을 쓰고 할아버지 목소리 더 크게 호통을 치고 그 중간에 낀 제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확히 말하면 그냥 그 이후에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병실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했었어도 너무 생생하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게 딱 그렇잖아요. 아, 내가 옥외 정원에 쓰러져 있었고 누가 발견을 해서 병실로 옮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게 아니라고. 너는 이승과 저승이 경계에 걸쳐 있었다고. 그러니까 왜 꿈 같은 거 보면 막 죽은 지인을 따라서 뭐 버스라던가 배를 타면 막 저승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이가 꿨던 그 꿈 자체가 이승과 저승의 딱 경계에 걸친 그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이가 들었던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 곡소리는 뭐 그 여자애가 죽어서 그런 거 아닌가. 여자애가 애초에 자기는 죽어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고 그냥 그 자리에 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제이도 아직도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혼자 죽으니까 외롭고 또 아무도 그 여자애를 못 봤는데 제이만 알아보고 또 불쌍하다고 우산도 쥐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여담으로 제이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할아버지 호통 소리는 제가 지난주에 썰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모시는 그 신의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이가 이제 신내림 거부하고 가위에 눌리면서 들었던 이제 그 할아버지 호통 소리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위 눌릴 때. 그때 이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그 할아버지였구나 하고 좀 갑작스레 좀 깨달음도 얻었고 배신감도 조금 들었고 네.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샤샤님. 아, 네. 오,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 이게 심각하다.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제이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거를 말도 안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가 네가 있었던 곳은 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였다. 이렇게 오,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이런 거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저승이라는 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산자는 갈 수 없는 미스테리한 영역.
샤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승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을 하면 뭐 음, 저승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뭐 그죠. 저승 가면 뭐 불교 쪽에서는 뭐 지옥이 있고 네, 뭐 이거는 사실 예, 뭐 기독교나 이런 쪽에서는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뭐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말은 그냥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 하지만 그냥 죽으면 그거는 그냥 아닐까. 어? 안 들려요. 그 죽으면 뭐? 여보세요? 아, 네, 혹시 안 들리세요? 예, 아니 그 저승 죽으면 그 다음부터 안 들렸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네, 죽으면 일단 귀신들이 이제 이승에서 떠돌고 있는 귀신들도 있는데 네, 사실 올려보냈다라고는 해도 네. 그게 정말 좋은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끝인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그 말이 팩트야. 진짜로. 몰라. 그래서 저는 그냥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닌가 어, 싶기는 하거든요. 저는 환생 이런 것도 뭐 TV 프로그램 보면 뭐 환생자가 뭐 기억을 찾았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전 그런 것도 사실 잘 안 믿어서 맞아요, 맞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좀 음모론인데 무당들이 가가지고 내가 다 싣고 갈게 이랬는데 거기 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합리적 의심. 음. 음. 나는 그 샤샤님이 또 경험이 많으니까 샤샤님이 생각하는 이 저승 아니 귀신 혹은 뭐 이런 미스테리 영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만약에 뭐 좋은 곳으로 뭐 올려 보내줄게라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일단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그게 실제로 좋은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그 영혼이 누가 떠난 건지 이거는 누구도 파헤칠 수가 없는 음, 그런 거라서 네. 좀 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고. 그나저나 오늘도 이렇게 병원까지 와가지고 사연 신청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샤샤님.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이제는 그 내적 친밀감이 엄청나게 형성돼가지고 요즘 이제 가족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죠? 그러게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 샤샤님 거 재생 목록 만들어 놨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네네. 민망하네. 아니 샤샤님만의 그 썰이 한 300개, 400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샤샤의 공포 아, 라디오. 아무튼 이렇게 또 뭐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샤샤님 거 재생 목록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샤샤님 그 돈 좀 많이 벌어갈 수 있게끔 그 사연했던 거 다 10만 찍어주세요. 샤샤님 또 볼톡도 되게 좋으니까.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봬요. 네. 이분 닉네임이 발이잖아요. 왠지 무당일 것 같아요. 여보세요? 파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파리님 혹시 무속인 분이십니까? 아니요, 무적인 아니에요. 그럼 발이라는 뜻이 닉네임 뜻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썰이 바리바리 많다 해가지고, 발이라고 한 거. 바리바리 많다고 해서 그 좀 밑에 그 사투리인가요? 발이? 저요? 아니 바리바리 많다라고 하는 게 사투리 아닌가? 아, 어, 사, 모르겠어요. 저 이거 매일 썼던 거라서, 오, 사투리라고 생각을 잘 안 했는데, 지방 분이시구나. 저야 더 봤는데. 우리 제보자님 그 어떤 사연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 얘기는 제가 그 이전 회사에 기숙사에 있었을 때, 어? 기숙사에 있을 때? 네, 있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네.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 어떤 기숙사입니까? 어, 제가 이제 그 전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되면서 네, 집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지게 돼서 기숙사를 사용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표정이, 왜요? 아니,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경청하고 있는데. 음, 썰을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아니면 뭐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기숙사에서 있었던 얘기. 그런 거. 좋아요. 네. 우리 바린이 오늘 처음이시죠? 사연, 썰 얘기하는 거. 네, 저 처음이에요. 어,
다른 쪽에도 제보하신 적이 없나요? 없어요. 왜요? 어, 이런 사연 얘기하고 썰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시아님 거 보고 나서부터 한 아, 거라가지고. 제 컨텐츠가 처음이셨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네. 긴장하지 마시고. 아, 좋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큐! 이 얘기는 3년 전 한여름 때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전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져서 기숙사를 사용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정식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임시 기숙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임시기숙사는 사실 남자들이 쓰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여직원은 그 몇백 명 직원들 중에 저랑 제 룸메랑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배려 차원인지 아니면 뭐 사고 방지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정이 됐던 그 기숙사 동의 맨 끝층을 그냥 주게 됐었어요. 그 홀을 하나 줬는데 그 층은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층으로 이제 주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었는데 이게 딱 가서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너무 옛날 아파트기도 했고 뭔가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외관은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관은 또 다르겠다 싶어서 그냥 같이 엄마랑 들어갔었는데 제가 공간이나 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강한 스타일인데 그 집을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느꼈던 거는 이 집에서 너무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왜냐면 집이 낡고 막 허름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좀 약간 한기가 돌더라고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방 안을 둘러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있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방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일단 이 현관에서 가서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부엌, 왼쪽은 화장실, 그리고 부엌 앞쪽에 거실이 있고 화장실 옆에 안방이 있고 그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커튼으로 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실에서는 제가 베란다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이렇게 자는 구조였고, 제가 집 안을 둘러보면서 이제 안방을 딱 들어갔는데, 저기 장롱이라고 써있는 데를 보면은, 장롱이 저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깔끔한 이런 장롱이 아니고, 진짜 나무 판자 떼기만 있는 장롱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장롱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바로 벽이었거든요. 근데 벽에 엄청나게 크게 불에 그을린 것처럼 되어 있는 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그 탄 부분을 보는데 뭔가 자꾸 좀 빨려들 것 같이 뭔가 보기에 되게 기분 나쁘게 되어 있길래 그 방에서 나와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거실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룸메분이 오더라도 거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짐 정리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 짐 정리를 다 끝내고 거실에 이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쉬고 있었고 저녁 한 9시쯤인가 이제 룸메분이 오시더라고요. 룸메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아파트가 좀 되게 무서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안방을 써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괜찮긴 한데 거기가 좀 약간 무서워서 혹시나 좀 잠을 못 자시거나 그러면은 거실에 와서 저랑 같이 지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셨는지 그 안에서 자신다고 하더라고요. 하기로 하면서 담소 조금 나누다가 그대로 이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바로 첫 출근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 룸메분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왜 싸냐 얘기를 했는데 아 그냥 나는 왕복 2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깨름직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서야 대답을 해줬는데 자기는 일평생 살면서 가위를 단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는데 어제 자면서 가위를 진짜 몇 차례나 눌렸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10번 이상은 눌린 것 같고 깨면 눌리고 깨면 눌리고 깨면 눌리고 이렇게 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자기는 여기서 절대 살 수 없다면서 얘기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짐을 챙겨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열쇠도 반납을 하고 갔었고. 저는 그때부터 그 집에 혼자 살게 돼요. 일은 이때부터 약간 시작이 되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그 부엌하고 화장실에 창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창이 복도로 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문을 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볼 것 같고, 그리고 샤워할 때도 뭔가 습기가 차 있어서 그거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면은 막 센서가 켜져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까 봐. 그런 게 약간 무서워가지고 이제 문을 막 닫고 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좀 살았나? 어느 날 이제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좀 희미하게 짜벅 이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부엌 쪽에 불을 항상 켜고 커튼은 양쪽에 다 쳐놓고 잤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짜벅 계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길래 잠결에 룸메가 혹시 다시 와가지고 짐을 정리를 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열쇠 반납한 것까지 난 다 봤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지? 싶어서 살짝 고개를 이렇게 좀 가슴 쪽으로 당겨서 이 앞에를 봤는데 그 커튼이 쳐져 있는데 커튼이 땅까지 다 닿진 않아요. 근데 커튼하고 방바닥 사이에서 발이 있는 거예요. 발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발가락 10개가 저를 향해서 다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건 발가락 10개가 저를 향해 있는데 커튼에 그림자가 안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발목에서부터 발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기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기절하고 싶었는데 그 상태에서 곧바로 가위가 눌렸어요. 상황이나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가위 눌린 상태에서 발바닥이 성큼성큼 걸어오면서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오더니 제 배 위로 발이 통통하고 뛰는 거예요. 통통통 뛰는데 겨우 발 2개가 올랐을 뿐인데 진짜 사람 하나가 제 배 위에서 막 퉁퉁 뛰는 것처럼 뛰길래 저 진짜 장기가 다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발이 또 제 위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막 콩콩거리면서 놀고 있다가 다시 발가락 10개가 제 얼굴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 쪽으로 와다다다다 달려오면서 입 안에 발가락 이렇게 쑤셔 넣든다. 그렇게 하면서 터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위가 팍 깼어요. 가위가 깨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제 이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서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 보고 나 오늘 하루만 좀 같이 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퇴근을 한 뒤에 친구가 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집 와서 같이 자줬어요.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친구랑 저랑 거실에 있는 그 침대에서 같이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아 제가 이제 한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켜고 잤었잖아요.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에어컨 아주 빵빵하게 틀어놓고 잤어요. 그렇게 해서 자고 있는데 저는 좀 너무 춥다 보니까 살짝 잠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덕 하고 창틀을 일으키면서 깬 거예요. 깨더니 아 추워 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애였거든요. 걔는 욕을 할 줄도 모르고 걔는 화를 낸 것도 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 씨 덥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 왜 그러냐 많이 덥냐 했더니 아 더워 더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덥냐 지금 에어컨이 파워 냉방이다. 그게 더울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덥다고 씨 아, 씨, 덥다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갖다 줬어요. 리모컨을 막 갖다 줬는데, 친구가 그 파워냉방 버튼 있죠? 그걸 막 미친 듯이 막 진짜 부러지듯이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워, 더워, 씨, 파워!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리모컨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저는 친구가 옆에 자다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다가 이불 깔고 누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걔를 등지고 누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등지고 누워서 있는데 뒤에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잠이 들었나 보다 싶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침대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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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파워냉방 틀어놓은 채로 잤어요. 뭐 덥다니까 어떡해요. 근데 약간 빙의가 됐나 싶기도 하다가도 덥다는데 그냥 해놓고 그냥 잤죠. 자고 나서 저도 너무 추우니까 막 여름에 감기 올 정도로 추우니까 그냥 버텼어요, 근데. 그러면서 딱 일어나니까 새벽 6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데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같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진짜 너무 추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너 덥다고 새벽에 난리쳤던 기억 안 나? 그랬더니 아니, 나 진짜 너무 춥다고 무슨 에어컨을 이런 식으로 틀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새벽에 나한테 얘기하고 행동했던 게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더니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잤던 기억밖에 없고 자기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뭔가를 집어 던졌을 정도면은 분명히 잠을 깼던 걸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고 그 순간 아 빙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짐을 다 쌌어요. 바로 짐을 싸고 저는 그때 바로 출근을 하고 친구는 제 짐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놔줬어요. 그렇게 해서 퇴근을 하고 전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고 그렇게 한 2, 3주를 살았었어요. 2, 3주를 그렇게 살았는데 살고 나서 이제 정식 기숙사가 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서 임시 기숙사를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알겠다 해서 열쇠랑 챙겨가지고 혹시나 임시 기숙사에 뭐 두고 온 게 없나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뭐 챙길 거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열쇠 반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관리소장님이 여자 혼자 사는데 무섭지 않았냐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그 층을 꼭대기층 혼자 쓰게끔 해줬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옆집에 그 직원분이 사시는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도 타고, 그리고 그분이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먼저 보내고 제가 뒤따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이 문 따고 들어간 것도 봤고, 그리고 가끔 저녁에 편의점 갈 때 나오면은 뭐 불빛이 새어나온 것도 봤고, 그래서 당연히 옆집에 이제 사람이 사는 줄 알았죠. 그래서, 괜찮았다. 옆집에 사람도 사시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위안이 됐다. 좀 덜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가씨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해주지 않았냐. 그 꼭대기층은 지금 아가씨랑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여직원 그 둘만 쓰게끔 회사 측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거라서 거기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방에는 예전에 어떤 그 직원분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구를 싹 다 빼놓은 상태여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이 절대 살지도 않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숙사는 이제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두 번째 기숙사, 세 번째 기숙사를 가는데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퇴사할 때쯤 듣게 된 건데, 어. 그 기숙사에서 불이 한번 크게 났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리고 좀 자살하신 직원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났던 그 호수가 제가 살던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얘기는 끝났어요. 감사해요. 누나, 나 누나, 누나 아니에요. 누나 해. 아, 예. 와, 누나 썰 너무 좋다. 아, 그래요? 너무 좋다. 아니, 그 진짜 썰이 너무 많아서 바리바리예요? 아, 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오, 썰 잘하면 다 누나야. 와, 누나 진짜 너무, 와, 누나,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발가락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진짜로? 아까 막 이렇게 쑤셔 넣다기보다, 그러니까 발이 막 입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 그거 났어요. 알지? 그 이거 막 응, 이 응. 발이 입에 들어가는 느낌 되게 좋지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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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흔히 그걸 겪어볼 수는 없는데. 아, 그쵸, 맞죠. 전 잘 몰라요. 네. 욕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것까지 생각했거든요. 그 어떤, 친구분이 일어났을 때, 네네. 덥다고 막 이랬을 때, 완전 진짜 무서움보다 제보자님 성격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왜요? 진짜 성깔 좀 있어 보여. 너무 제가요? 욕이 매력적이네. 평소에도 좀 즐겨 하시나 봐요? 아, 욕할 줄 몰라요. 욕할 줄 모르세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입에 달고 사는 수준인데. 너무, 다음 사연이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한데, 이런 그 네. 가식 없는 표현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욕먹을 거 감안하면서 하는 거지, 사실상. 네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첫 번째, 기숙사에서 불이 네.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옮겼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붙었네. 약간 있고, 오. 네. 붙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음. 그, 누나도 우리, 가시죠, 함께. 아, 가야죠. 좋아요. 우리 바리 누나. 아, 제가 바리 누나, 썰, 갑자기 이 파격적인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성격이 있네. 아, 그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바리님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만나고요. 네. 네네. 혹시 제 거 카카오톡 등록하셨나요? 했어요. 그러면 쪽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아, 지금요? 네, 뭐 지금이든 언제든 보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바리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살면서 봤던 귀신의 유형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웃긴 썰들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강 바로 옆에 골목길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제 방구석에 항상 요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 지방령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근데 맨날 말 걸어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고 그냥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고 있고 이래갖고 한날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영가가. 그 영가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바깥에 바람 쐬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나갈래? 이래가지고, 제가 걔를 끄집고 놀러를 가는데, 그때 날씨가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초등학생 그 나이 때는 이제 위에 있는 땅이 막 이글이글 하는 그런 도로로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다니는 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강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갔는데,
물귀신하고 제 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애하고 눈 맞아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니까 저는 되게 당황을 했어요. 가면 좋은 건데 맨날 있던 애가 나랑 같이 나왔는데 잃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솔직히 제가 그날 거기 쪼그라져갖고 그 땡볕에 메추리알 옆에 막 메추리가 막 알라놓고 막 이런 데였는데 거기 쪼그라져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을 진짜 찾으려고 진짜 수소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못 찾았어요. 귀신, 그랬었던 아니 귀신이 귀신끼리 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물귀신한테 이렇게 잡혀갖고 못 온 건지 아 그러네. 그 물귀신은 좀 이렇게 한 번 잡으면 안 놓잖아.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귀신이 잡혔거나 혹은 눈 맞아서 둘이 사라진 거야? 아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진짜 너무 서운해가지고 진짜 몇 년 동안 방구석에 앉아있던 애가 없어지니까 진짜 너무 우울감이 오더라니까요. 오,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나 진짜 궁금한데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귀신은 귀신으로 퇴치할 수가 있어? 귀신을 귀신으로 퇴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 예를 들면은 오, 레벨 3짜리 귀신을 내가 어떻게 좀 잘 꼬셔갖고 야 모셔주지는 못하는데 굿당 가면은 바깥에 뒷전칠 때 먹을 거 줄 테니까 음, 다니면서 조만한 것들 먹고 다닐래? 뭐 예를 들자면 어, 그런 계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응, 응. 그러면 수사기도 잘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수살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고민하고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수살귀. 아, 그리고 그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마녀, 거기 어디야?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거, 네네. 바위 하나 있는 거 알지? 처녀 바위. 네네. 거기 가봤어? 아니요, 홍천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거기 보면 바위에 묶여 있는 애들은 그 바위에 대한 힘 때문에 센 거야? 아니면 원한이 센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로 가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바위에 한이 맺혔다라는 거. 음, 예를 들어서 그 바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한이 맺혔다라는 그런 가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바위에 눌렸다. 바위에 누군가가 눌렸다. 엄청 큰 봉인을 이제 그 바위로 해서 이제 귀신을 눌러놨다. 바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위에 눌린 최초의 귀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그 귀신들이 이제 물에 떠당기는 자기하고 비슷한 애들을 요렇게 엮어 놓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바위에 연관된 귀신들이 굉장히 많고, 바위에 연관된 귀신 같은 경우는 거의 악귀 수준이더라고. 어, 이상 플라스틱에 묶어놓으면은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 플라스틱에 놔두면 빨리빨리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옮기기도 쉽고 뭐 움직이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인왕산 그러니까 가봤니? 인왕산은 가봤죠. 그 인왕산에 대한 전설 알아? 어떤 거요? 인왕산이 원래 그 신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세운이가 있던 자리인 건 알지? 네,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악기를 거기다가 또 봉인을 해놓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바위들을 보면은 확실히 그 바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바위에. 그래서 저는 인왕산을 들어가면요. 산신만 요렇게 잠깐 찾아보고 산신이 안 나오시면은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거기 보면은 뭐가 막 뭘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또. 무속생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눈에 보이니까. 뭔가 알잖아. 네.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앞에 썰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좋아.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하자고. 알겠습니다. 큐!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자퇴를 했는데 그 고등학교 자퇴하기 전까지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자전거를 탔었었는데 선배 한 명이 이제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나 무서우니까 집에 데려다 줘 이래가지고 맨날 제가 태워다 주곤 했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2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들어오는 그런 촌동네였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은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 때만 되면은 그렇게 도로 자체에 피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데려다주고 나올 때는 혼자니까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진짜 눈 감고 자전거 타고 나왔거든요. 근데 도로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촌구석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어느 날은 너무 무서운데 뒤를 딱 돌아보면은 이게 몰라 시호님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막 공감을 하더라고요. 팔에 총을 맞은 사람은 그냥 빵꾸 똥인 게 아니라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 있는 듯이 해서 끊어져 있다? 하여튼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팔을 하고 그런 다리를 해가지고 머리가 한쪽이 날아가고 하여튼 그런 영가들이 막 따라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날은 제가 꾀를 쓴다고 쓴 게 나를 따라와서 이제 나 자전거 시합 같은 거 하면은 뒤에서 나를 좀 놀래켜줄 수 있겠나 뭐 이런 거를 뒤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무서웠던 귀신 하나가 그 뒤를 봤는지 저를 좀 많이 쫓아와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모습이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누군 거 알고 내가 영가라는 거를 아는 귀신들은요. 사람 놀려먹을 때 되게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시합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거기 있는 초코파이 하나 하고 바나나 하나 하고 물 한 병 주면서 나 진짜 너무 무섭게 해도 되니까 뒤에서 나 좀 쫓아와 주라. 그러고 그 시합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심정 어느 정도 이해해. 그죠? 음. 그죠라니. 어, 귀신이랑 딜치는 이해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거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었냐면은 음. 저희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의 이제 지인분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자전거 타시다가. 근데 그 코치님 지인분이 이제 코치님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저를 이용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여자 귀신하고 군인 귀신하고 하여튼 되게 무섭게 따라와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순위권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들 은근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씨름부 형님들도 그 중에 믿는 코치님이 좀 믿으셨나 봐. 그런 거 뭐 고실에 그런 거? 네, 네. 그런 거. 그 씨름판 근처에다 막 막걸리 뿌리고 먹을 거 뒷전처럼 놔두고 그러시더라고. 씨름장에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좀 그런 딜을 보시는 분인데 이건 또 신박한 딜이네요. 근데 그거를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러고 나서 첫 메달 따고 2년, 3년 후에 이제 저 혼자 바늘에다가 이렇게 실 감아갖고 몸물 찍어갖고 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제 팔목에 있는데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명패랑 또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럼 써님은 잘 이용하면은 되게 뭐 이렇게 또 귀신들하고 이렇게 쇼부를 볼 수 있는 거야? 귀신들하고 첫 번째 하는 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야, 너 나와, 따라와, 가자, 이게 아니라, 음. 길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바라는 거 해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혹시 그럼 이거는 좀 사적 질문인데 네네. 우리 사무실 왔을 때 귀신 없었어? 아마 그날 방송 보시면은, 제가 되게 바쁘게 움직였다고 해요. 맨날 무슨 무당들 오면은 얘기를 안 해줘. 그냥 바쁘게 아니, 움직이기만 해. 바쁘게. 거기, 문 나가는 문 있잖아요. 컴퓨터 있었던데, 거기 위에 이제 머리거미 귀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머리 검는 귀신. 머리거미 귀신. 머리 거미 귀신. 목만 요렇게 갖고 이래 걸어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 머리카락 갖고. 오. 거기에 있어서, 오잉? 오잉? 이렇게 좀. 오. 오케이. 그렇군. 아니, 그냥 그랬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진또 여기서 잘 때 걔한테 가위 눌렸었나 봐. 가위 눌렸더라고, 여기서 자는데. 알겠어.
알겠어요. 그리고 써니 오늘도 또 썰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고, 유쾌한 또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오면 수고 처리 좀 많으셨- 해줘. 다음에 오면 처리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네. 네.